근속연수 및 호봉제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어려워하는 근속수당 부분입니다. 자, 근속수당이에요. 말이 많이 길지만 하나씩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속수당은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에 만족해야 돼요. 자, 우리 여기 세 번째 줄 먼저 볼게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 우리 앞쪽에서 봤죠? 이 사람 시급제인가요? 월급제인가요? 한번 채팅창에 답을 써볼까요? 시급제인가요? 월급제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 맞아요. 월급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월급제가 되어야만 근속수당을 받기 때문에 월급제 대상이고 재직 중이어야 돼요. 재직 중이어야 되고요. 자, 주의할 거 지급 직종에 해당돼야 됩니다. 이거 뒤에서 볼게요. 그리고 자, 근속 연수가 1년 이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임 경력을 포함해서 1년 이상이면 무조건 받는 거고요. 대체 근로자 역시도 전임 경력이 1년이 넘었다. 내지는 대체 근로하는 기간이 1년이 훨씬 넘고 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2015년 2월 28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는요, 원래 여기 재직 중이어야 근속수당 주잖아요. 재직 중이어야 근속수당 주는데 예외가 있어요. 육아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 딱 요거 세 가지입니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을 했을 때 중요한 거 2015년 2월 28일 전에 채용되신 분이 1년 육아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 했을 때는 근속수당 줍니다. 예외가 있어요. 요거 알고 계시고요. 지급 금액은 뭐 39,000원 단위로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39,000원 지급 단위는 이제 매달 주는 거고요. 월 한 번씩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밑에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근속수당은 언제부터 주느냐?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줍니다. 그러니까 지급 기준이 요 위에 있는 거, 직종에 해당하고 재직 중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에 해당하면 그 달부터 줍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202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이라고 했으니까 2021년 3월부터 이 회계연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은 주고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신분 변동이 있어요. 월중에 퇴직했다든지, 월중에 신규 채용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월중에 지급 기준에 만족하면 1할 계산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기간에 속한 달에도 근속수당은 전부 다 줍니다. 근속수당 전부 다 주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018년 9월 1일 이후에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 비례해서 줍니다. 자, 다시 말해서 2018년 9월 1일 전부터 근속수당 받고 있던 주 30시간 근로자는 근속수당을 비례해서 받을까요? 전액으로 받을까요? 한번 채팅창에 써볼까요? 2018년 9월 1일 전에 주 30시간 근로하면서 처우개선 수당 받고 있던 사람들 근속수당 비례해서 받나요? 전액 받나요? 네, 이미 답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전액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채용일 잘 신경 써서 한번 보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급 직종 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직종은 우선 요 20개 직종에 대해서만 근속수당 줍니다. 여기 없는 사람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럼 근속수당 못 받나요? 네, 못 받습니다. 여기 이 직종에 해당되거나요. 자, 두 번째. 우리 지방공무원 대체 요새 좀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시설 대체 이런 분들 계시죠? 여기 지방공무원의 휴직 결혼으로 채용된 대체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근속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분들 학교에 있으실 거예요. 각급 학교 내 일자리 사업 계획에 의해 채용된 중증 장애 근로자 해가지고 각급 학교 내 뭐 교무 보조 내지는 뭐 행정실 보조 이런 식으로 장애 근로자분들 계세요. 이분들도 근속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20개 직종이나 지방공무원 대체나 각급 학교 내 장애 근로자나 이 사람들만 근속수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 초등 스포츠 강사 있는데 그 사람도 근속수당 받는다던데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속수당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근속수당이요. 일단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몇 년 이상 돼야, 근속연수가 몇 년 이상 돼야 근속수당 준다고 했죠?
근속수당, 네, 선호 표시해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1년 이상 돼서 처음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근속수당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시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력 산정일이라고 합니다. 근속수당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게 경력 산정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근속수당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근속수당이 1년 차에서 2년 차, 2년 차에서 3년 차 이렇게 올라가는 거. 경력이 재산정되는 날은 언제냐? 요거 두 가지가 다른 개념인데 요거를 같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우선 경력 산정일과 경력 재산정일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요 표의 가장 아래쪽 먼저 보겠습니다. 표 보시면요. 자, 왜 아래쪽부터 보냐? 우리는 당장 지금 24년도에 채용된 사람들 생각하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24년, 그러니까 21년 3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근로자의 경력 재산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요. 예를 들어 언젠가 아무튼 근속수당을 받았어요. 근속수당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중에 언제가 가장 빨리 오냐는 건데 예시로 보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에요. 4월 1일자로 신규 채용된 조리실무사님이 있는데 그 조리실무사님이 전임 경력을 1년 갖고 와요. 1년 갖고 와요. 그럼 4월 1일에 채용이 됨과 동시에 1년차 근속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런 표시 너무 좋아요. 받아요. 맞아요. 1년차 근속수당 바로 받습니다. 받고 나서 자, 4월 1일부터 받았어요. 그 다음에 1, 3, 7, 9 중에 언제가 빨리 오냐는 거예요. 자, 4월 다음 5월 달, 6월 달, 자, 7월 달 됐죠? 그럼 이 7월 1일자가 이 사람의 경력 재산정일이 되는 겁니다. 7월 1일이 경력 재산정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아랫줄 한번 볼게요.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1월 1일자 또는 7월 1일자인 경우 1월 1일 또는 7월 1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7월 1일로 정해졌으면 이 사람은 1년에 두 번 중에 한 번만 경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7월에 바뀌거나 1월에 바뀌거나 요거는 불변입니다. 한 번 정해졌으면 이 사람이 퇴직하는 그날까지 안 바뀌어요. 그래서 1월, 7월이 짝이고요. 3월, 9월이 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1년에 두 번밖에 안 올려주는 거 너무 안타까운데 매달 올려주면 안 되나요? 내지는 1년에 네 번 다 올려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네,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다른 시도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시도마다 이 조건이 달라요. 경기도는 1년에 이렇게 네 번 중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짝을 지어놨고요. 뭐 매달 올려주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달 올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경기도 소속이십니다. 경기도는 17이 한 짝이고 39가 한 짝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일단 알고 계실게요. 가운데 내용은 나중에 좀 근속수당 나 이해가 좀 된 것 같아 하면 따로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가서 어차피 나오긴 하니까. 그래서 여기 유의사항 볼게요. 유의사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력 재산정일은요. 일단 정해졌다. 정해지면 이 사람은 퇴직하는 그날까지 안 바뀌어요. 일단 1월 1일로 예를 들어 정해졌다. 그러면 1월 1일이나 7월 1일이나 둘 중에 한 때만 바뀌어야 되지. 3월 1일, 9월 1일에는 절대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럼 3월 1일이나 9월 1일에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은 반대로 1월 1일이나 7월 1일에 절대 못 바꾸겠죠. 그래서 요 짝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요게 작년 5월 2일부터 생겼습니다. 왜 하필 5월 1일도 아니고 5월 2일부터인가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지침에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이 있어요. 저희 최초 1년차 육아휴직 경력 인정되잖아요. 그런 육아휴직 하고 있을 때는요, 휴직 중에도 경력 산정, 경력 재산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5월 2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사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저게 뭔 소리람? 이런 생각 드실 텐데 뒤에 가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학교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오신 분이 경력이 전혀 없으시면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경력이 있으신 경우에는요. 꼭 경력을 미리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경력을, 전임 경력을요, 갖고 온 그 날, 그 시점부터 지급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속한 달부터. 근데 전임 경력을 한참 있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사례에서도 어떤 분이 한 5년 전에 채용이 되셨어요. 5년 전에 사실 원래는 이미 경력이 한 3년 정도가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셨대요. 그래서 안 갖고 오신 거죠. 근데 이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야, 내가 지금 5년차 근속수당을 받는데 전임 경력 3년도 해준다는데 그럼 나 8년차 근속수당 받아야 되네? 그럼 그동안 5년 동안 못 받았으니까 나 다 받을래요. 하고 제출해 주셔도 소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5년 동안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걸 못 받았으니까. 하지만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이 근속연수 전임 경력 꼭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급여 담당자들도 한 번씩 새로 오시는 분들 있으면 전임 경력 있으세요? 경력 증명서 갖고 오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좀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전임 경력 갖고 오세요 한 다음에 우리가 도대체 전임 경력을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를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중요한 거. 직종과 관계없이입니다. 어떤 분이 조리실무사인데 저는 행정실무사로 근무한 경력 갖고 와요. 그러면 이거는 조리실무사로 일한 게 아니네. 인정 안 해줄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직종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포인트를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직종하고 관계가 없고요. 자, 두 번째. 경기도 교육감 및 타 시도 교육감에 그러니까 뭐 전국 어디든 교육청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전국 어디든 교육감 소속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 특수 교육행정기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요 두 가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차이가 뭐가 있는지 보세요.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 특수. 하나 빠지는 애가 있거든요. 뭘까요?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 특수.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빠지는 게 있어요. 오, 벌써 답을 써주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보시면 공립유치원 앞에 사립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즉, 사립유치원에서 일한 거는요, 전임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것도 많이 놓치세요. 이것도 꼭 챙겨주셔야 돼요. 공립유치원이나 공사립 초중고 특수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했거나 내지는 국립학교, 이건 이제 국가교육부 소속이죠. 그래서 교육부 소속 유초, 중고, 특수에서 일한 경력이어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경기도 교육감 및 타시도 교육감 소속 국립학교구 마지막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경력만 인정해 줍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 경력이에요. 이것도 왜 그런지 뒤에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거를 갖고 오시라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이때 경력증명서는 주 소정 근로시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거 알려주시고 자, 요거는 그냥 지금은 여러분 초보시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방학 중에 근로일하고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있어요. 학기랑 방학 중이랑 근로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있거든요. 이 경우는 학기 중에 주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방학이 아니고 학기하고 방학이 다르면 학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방학이 더 길다. 그러면 학기랑 방학을 따로 구분을 하라.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시죠? 초보자인데 우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 이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전임 경력은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라는 건데 자, 여기도 계속 강조드리는 2018년 9월 1일. 2018년 9월 1일 이후에 처우 개선 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자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전임 경력은 주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18년 9월 1일 이후에 지금 근속수당을 받게 된 사람은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전임 경력 그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이제 비례 지급인데 뒤에 가서 사례를 좀 볼게요. 그래서 뒤에 가서 사례를 볼 거고 우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주 15시간 이상인 경력만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주 15시간 이상. 그래서 요즘 워낙 일용 대체가 많아요. 일용 대체가 많아서 이거는 인정해주고 어떤 거 안 인정해주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여기 표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거 급식실에서 요즘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루 단위 대체가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A 학교 가서 8시간 근무하셨고요. 어떤 분이 목요일에는 8시간 B 학교 가서 근무했습니다. 자, 그럼 합쳐서 16시간 넘으니까 주 15시간 넘네? 전임 경력 인정!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같은 학교, 같은 학교에서 주 15시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A 학교든 B 학교든 주 15시간이 안 넘었어요. 주 15시간이 안 넘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전임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이번은 A 학교에서 화요일, 금요일 이틀 일했습니다. 8시간씩 이틀이면 16시간이죠? 16시간이면 주 15시간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A 학교 거는요, 전임 경력으로 인정해줍니다. 2일 인정해주고요. B 학교는 역시나 하루만 근무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시도 똑같아요. 학교만 추가됐어요. A, B, C 각 학교에서 8시간밖에 근무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 전임 경력 인정이 안 되고요. 네 번째 보시면 A 학교는 월요일, 목요일, B 학교는 화요일, 수요일, C 학교는 금요일. 아주 성실히 주 5일 다 근무하시긴 했지만 A 학교에서 한 거 주 16시간이니까 인정. B 학교도 주 16시간이니까 인정. 하지만 C 학교는 주 8시간밖에 안 되니까 인정 안 해줍니다. 이게 바로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인정 제외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 가지 예외가 있어요. 우리 근속수당이 머리가 아픈 게 가뜩이나 경력 일수 산정하기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막 제외되는 거 있고 합쳐지는 거 있고 이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제외되는 거. 자, 교원 대체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간제 교사였던 분이 조리실무사 온다고 해서 기간제 교사였던 분이 행정실무사 한다고 해서 인정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요. 자, 일단 요 아래쪽 먼저 볼게요. 비슷한 예시가 요새 뭐가 있냐면 지방공무원 대체로 일했다가 또 행정실무사로 왔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행정실이다 보니까 지방공무원 대체로 행정실에서 1년 동안 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행정실무사가 돼서 일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 어차피 같은 행정실에서 일했으니까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 지방 공무원 대체로 일했던 거는요, 지방 공무원 대체로 일한 경력끼리만 인정되고요. 행정실무사 내지 뭐 교육공무직으로 일했던 거는 교육공무직으로 일했던 것끼리만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은 각각 다른 경력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대체했던 분이 또 지방공무원 대체하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 대체했던 분이 교육공무직원 대체를 한다고 하면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종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일단 하나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위탁이나 용역처럼 이제 계약을 학교장이 아니라 계약을 어떤 외부 기관하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거 근무 경력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경기도 교육감, 타시도 교육감 이런 말씀 드린 게 이제 저희 계약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예외 있습니다. 요새는 워낙 계속 급식 종사자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워낙 거기가 대체가 많아서요. 급식 종사자 분들 중에 만 60세까지 정년을 다 채우셨어요. 다 채우시고 퇴직을 하십니다. 근데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조리사님 다시 오셔가지고 좀 대체 좀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 다 아는 사이 아닙니까? 이래서 다시 가서 근무하시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이 경우에요. 나 그러면 만 60세까지 30년 동안 근무해가지고 근속수당 최대치 다 받았는데 그럼 대체로 근무할 때도 근속수당 최대치 다 받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후에 근무하셨던 경력으로만 근속수당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뭐 만 60세부터 쉬지 않고 1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 61세가 돼서 또 대체직으로 일을 하세요? 그럼 이제 1년차 근속수당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퇴직하기 전에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넘어갈게요. 네, 경력 산정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전임 경력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냐를 본 거고, 그럼 이제 갖고 온 경력을 가지고 어떻게 산정을 하냐라는 걸 보는 건데, 자, 요거 주의하세요. 전 근무지의 경력들. 보통 하나만 잘 갖고 오진 않고 여러 장 갖고 오세요. 여러 장 갖고 온 거 다 더합니다. 다 더하고, 더한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5년 4월 29일 이런 식으로 1까지 나올 거거든요. 1이 나오면 1 단위는 절사합니다. 빼버리세요. 그래서
인정은 몇 년, 몇 월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5년 4월 29일 같은 경우에는요, 5년 4월까지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 더해가지고요. 5년 4월 30일이 됐어요. 이거 30일은 한 달로 볼까요? 아니면 1단위로 볼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30일은요, 한 달로 봅니다. 그러니까 1을 합쳐서 30일이 됐다. 그러면 1월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도 보면 29일까지만 있죠. 안타깝게도 하루가 모자라서 한 달을 인정 못 받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년 4월 29일에서 1단위는 절사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 밑에 거 예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똑같이 주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거 좀 쉽게 하려고 40시간으로 통일했어요. 전에 근무한 경력이 2년 5월 20일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 온 지 6월 15일쯤 돼서야, 아, 맞다. 내 전임 경력 갖고 와야겠네? 이러고서 전임 경력을 2년 5월 20일을 가져와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경력 몇 년 몇 월을 인정해 줄까요? 의 문제입니다. 현재 근무 경력까지 다 인정을 해줄지, 아니면 뭐 전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 줄지, 한번 생각 잠깐 할 시간 드릴게요. 답이 써 있긴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바로 위에 우리 기준 써드렸습니다. 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해서 1단위를 전상 경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지금 경력 어떻게 되죠? 전 근무 경력 2년 5월 20일입니다. 여기서 1단위 절사한다, 안 한다? 자, OX 한번 해볼까요? 1단위 절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절사한다. 그래서 절사하면 2년 5월만 인정해주는 겁니다. 2년 5월 인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근무 경력이 6월 15일이잖아요. 여기에서 더해주면은 2년 11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20일하고 15일 합치시면 안 돼요. 그냥 전 근무 경력은 일단 1단위 절사해서 한번 끊어주시고 현 근무 경력을 따진 다음에 2년 11월 15일이 되는 걸 확인하시고 절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볼게요. 방학 기간이 문제예요. 방학 기간을 포함해서 근로계약 체결했으면 방학 기간까지도 다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방학 기간을 근로계약에서 제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방학 기간은 또 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방학 기간 뭐 포함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분은 방학 중 비근로자라고 해도 1년에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 예를 들어 방학 기간은 불포함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 기간, 겨울방학 기간 뺀 나머지 몇 달만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아랫줄은 나중에 좀 여러분 적응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제 경력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력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냐? 출산 전후 휴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휴가예요. 우리 연가 쓰고 병가 쓰고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도 경력에 들어가고요. 육아휴직은 이제 자녀당 최초 1년까지는 경력에 넣어줍니다. 2년차 육아휴직은 경력에 안 넣어줘요.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다시 말해서 산재죠? 산재휴직 같은 경우에도 경력 인정해주고요. 사업장이 휴업하는 거 있어요. 요새 급식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급식실 현대화공사를 휴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 것도 다 근로자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요거 민법 상식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민법 상식이냐? 이게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요거는 우리 급여 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민법 상식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계속 급여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늘 새로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민법 상식입니다. 민법에 역에 의한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떤 날짜를 계산할 때는 역에 의해서 계산한다라고 민법에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아니다. 그걸 먼저 질문 드릴게요. 역에 의한 계산에서 역 있죠? 여기 제가 1번, 2번 다 해드릴 테니까 한번 손으로라도 내진 채팅창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역의 뜻은 1번, 거꾸로다. 2번, 달력이다. 자, 어느 게 답일지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볼까요? 1번이다. 2번이다. 네. 손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치만 아주 확실하게 들고 계신 분들,
자신이 넘치네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저도요, 사실 처음에 역에 의한 계산이야. 그래서, 아, 거꾸로 계산하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역은요, 달력입니다. 달력의 역자를, 우리 왜 북한은 뭐 리종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를 살리지만, 여기 남한에서는 리 안 살리잖아요. 똑같아요. 달력의 력인데,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이 흘러가듯이 계산을 해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달력이 흘러가듯이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자,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3년 12월 30일은 몇 월 며칠인지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밑에 1번 아니 2번이에요. 제가 답을 일부러 표시를 안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11월 29일부터 12월 30일은요, 1개월 2일일까요? 1개월 3일일까요? 한번 지금 계산을 해보세요. 네, 손으로 이렇게 계산하신 거 너무 좋고요. 답 뭐가 됐던 자신 있게 쓰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강의를 듣는 입장이어봐서 알지만 강의 때 내가 틀린 거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저기 무슨 학교에 누가 있는지조차 지금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틀리잖아요? 내가 틀리면 나는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네, 답은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달력처럼 순서대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력의 순서대로라는 건요, 한 달 한 달을 따질 때 달력 흘러가듯이 따지라는 건데요. 11월 29일부터요, 한 달이 되는 거는요, 1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달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가 한 달. 그 다음에 12월 29일, 12월 30일, 12월 31일까지 3일. 이렇게 해서 1개월 3일이 이 기간에 대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우리 민법 상식 하나는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참고 자료를 보세요. 원래 이게 2018년 전에는 뭐 전 경력과 현 경력을 합쳐서 뭐 인정하고 이래라 뭐 이랬는데 2018년부터는 전 경력 따로 한 다음에 우리 현재 경력 인정해라 이렇게 바뀌었대요. 자, 제가 왜 바뀌었대요로 끝나냐면 여러분 지금 초보십니다. 지금 우리 2018년 과거의 일까지 짚을 여력이 없어요. 현재만 일단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전 경력은 1단위 절사하고 나서 현 경력이랑 합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례로 이해해야 근속수당 이해가 쉽더라고요. 자, 첫 번째, 행정실무사인데 4월 1일에 채용됐습니다. 이분이 채용 당시에 경력이 만 1년이에요. 주 소정 근로시간은 똑같이 그냥 만들었어요. 자, 밑에 답 잠깐 살짝 가리고 생각해 봅시다. 근속수당 언제부터 줘야 되냐는 거죠. 우리 근속수당은 만 1년 이상 되면 지급이었습니다. 그쵸? 지금 근데 이미 전임 경력을 만 1년 갖고 왔어요. 입사와 동시에 이미 경력이 1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입사와 동시에 근속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 단, 조건, 이분 꼭 전임 경력서 갖고 오셔야 돼요. 전임 경력 안 갖고 왔는데 내 맘대로, 그분 아마 1년 근무했을걸? 이러고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한테 꼭 전임 경력 제출하라고 안내하세요. 그래서 2024년 4월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급액은 1년이니까 1년치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재산정을 언제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 우리 아까 1년에 4번 근속수당 바뀔 수 있는 달이 있긴 했어요. 언제였죠? 1년에 4번 있었어요. 1년에 4번. 경력 재산정월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4개. 맞아요. 1월, 3월, 7월, 9월. 4개 중에 하나에만 바꿀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정해지면 그 짝인 세트랑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이분은 4월 1일부터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깝게 오는 달을 따져보는 겁니다. 4월 다음에 5월, 6월, 7월. 7월 되나요, 여러분? 7월에 경력 재산정 가능한가요? 갑자기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4월 1일부터 받으셨어요? 그러면 1379 중에 가장 빨리 오는 게 4월, 5월, 6월, 7월. 네, 맞아요. 7월.
7월부터 이분은 경력 재산정이 가능한 겁니다. 자, 7월이 경력 재산정이 됐으니까 짝꿍인 1월. 그 1월 아니면 7월에만 이 사람의 근속수당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 개념만 일단 알고 계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이분이요, 언제 채용됐냐? 4월 12일에 채용됩니다. 4월 1일자가 아니에요. 4월 12일에 왔는데, 전임 경력이 똑같이 1년 있어요. 1년 있으면, 자, 이분 근속수당 언제부터 받을 수 있죠? 한번 채팅창에 써볼까요? 4월 12일에 왔는데, 전임 경력이 1년입니다. 자, 그럼 근속수당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오, 매우 자세하게 잘 써주신 분이 있습니다. 4월부터 받을 수 있긴 있어요. 근속수당. 몇 년 차 근속수당 받을 수 있죠? 1년 전임 경력 갖고 왔으니까 1년 차 근속수당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이제 4월 달에 12일부터 채용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월중에 채용됐거나 월중에 퇴직했거나, 뭐 이렇게 월중에 신분 변동이 있었으면 1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할 계산할 때, 자, 보세요. 여기 이게 39,000원이었는데, 1할 계산하는 방법을 주의하셔야 될 거. 30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공무원들은요, 1할 계산이 할 일이 있으면요, 그 월, 예를 들어 4월이라고 치면 30일, 5월이라고 치면 31일, 이런 식으로 그 달 전체 중에 뭐 며칠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공무직 1할 계산할 때는요, 그 달에 유급일수 분의 실제 그 합쳐지는 유급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은 원래 30일까지 있지만 유급일수가 26일입니다. 그래서 26일에서 16일로 나누면 24,000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4,000원을 지급할 수가 있고요.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4월 10일 다음에 오는 최초 경력 재산정월 4, 5, 6,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이 사람이 경력 재산정이 가능하고요. 내지는 7월에 짝꿍인 1월 달에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2년차 근속수당을 언제 받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채용 당시 경력 만 1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1년이 지나면 2년차 근속수당 받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보세요. 2024년 4월 12일에 이 사람 채용됐었으니까 2025년 4월 12일 되면은 전임 경력 1년, 현재 경력 1년, 합쳐서 2년 됩니다. 2년 됐으니까, 그럼 2025년 4월 12일부터 2년차 근속수당 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2025년 4월 12일에 주면 안 됩니다. 오, 바로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훌륭합니다. 네, 왜냐? 우리 근속 재산정월이라는 건요, 이제 앞으로 그때만 근속수당을 올려주기로 정한 거예요. 2025년 4월 12일은 아무 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요. 2025년 5월, 2025년 6월, 그 2025년 7월이 돼서야 비로소 다시 경력 재산정월이 됐거든요. 그때 가면 2년 뭐 한 2개월 며칠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이때부터 2년 차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2025년 4월 12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이미 경력이 2년이 넘었는데 근속수당 몇 년 차 거 받나요? 1년 차 거 받는 겁니다. 안 올려주는 겁니다. 무조건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하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조리실무사분인데 5월 10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됐어요. 근데 전임 경력 6개월 갖고 왔네? 그러면 이분 6개월 갖고 왔으면 입사와 동시에 근속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1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1년이 꽉 채워지는 시점까지 이분은 근속수당을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년이 더 되려면 6개월이라는 경력이 더 있어야 이분이 딱 1년이 채워져서 받을 수 있겠죠? 자, 2024년 5월 10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여기에 의한 계산 우리 배웠습니다. 한번 달력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시죠. 2024년 5월 10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저는 이렇게 손가락 하시는 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거든요. 이게 제일 안 헷갈리지 않나요?
네, 한번 해보세요. 2024년 5월 10일에 채용했는데 이분이 6개월 뒤에는 언제가 돼야 6개월이 되는가? 한번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써주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네, 이 사람이요. 자, 2024년 5월 10일부터 6월 9일, 7월 9일, 8월 9일, 9월 9일, 10월 9일, 11월 9일까지 근무하면 만 6개월이 꽉 차고요. 그럼 이제 6개월의 다음 날, 그러니까 1년이 넘는 그 다음 날, 2024년 11월 10부터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024년 11월 10부터 만 1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2024년 11월부터 근속수당을 줄 수 있는데 단 여기 10일부터죠. 그러니까 역시나 1할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급일수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고 자 이렇게 일단 근속수당은요. 딱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부터 언제가 제일 가까운 경력 재산정월인가를 따져야만 경력 재산정일이 나옵니다. 자, 이번 11월 10부터 받기 시작했으니까 순서대로 또 흘러가 볼게요. 12월, 1월. 자, 여러분, 1월이 됐습니다. 근속수당 재산정월 맞나요? 1월이 근속수당 재산정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1월, 내지는 이제 짝꿍인 7월에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속수당이. 그래서 1월 또는 7월에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다들 노트 열심히 잘 쓰고 계시니까 한번 연필로 써보실게요. 자, 2025년 1월 1일에는 이 사람 만 2년이 됐나요? 안 됐나요? 2025년 1월 1일에는 만 2년이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1년차 근속수당 받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아무튼 그럼 다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2025년 7월 1일이 됐습니다. 만 2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2025년 7월 1일에 이 사람 지금 만 2년이 됐나요? 안 됐나요? 네. 2025년 7월 1일에 만 2년이 됐나요? 자, 2024년 11월 10일에 6개월, 1년이었어요. 그러면 12월 10일이 1년 1개월, 1월 10일 2개월, 2월 10일 3개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거든요. 2025년 7월 1일에는 아직도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이제 2025년 11월 12일 돼서야 비로소 근속연수가 2년이 되지만 아직 경력 재산정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언제가 되냐? 2026년 1월 1일.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만 2년차 근속수당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에는 사서 대체입니다. 사서 대체인데요. 자, 이 사람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데 전임 경력을 많이 갖고 와요. 무려 2년 8개월을 갖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근속수당 언제부터 줘야 될까요? 전임 경력을 무려 2년 8개월을 갖고 와요. 근속수당 언제 줘야 될까요? 여태까지는 1년 넘은 근속수당 준다만 열심히 기억을 하시다 보니까 1년은 열심히 생각하시는데 2년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막 혼란이 오시더라고요. 2년 8개월을 갖고 왔어요. 뭐가 됐든 1년이 넘는 어떤 경력을 갖고 왔으면 그때부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2022년 3월 1일에 들어온과 동시에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몇 년 차 근속수당을 주냐? 2년 차 근속수당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년차 근속수당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건 뭐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경력 재산정을 언제 할 수 있지?를 따져보는 건데, 자, 보세요. 이분 3월 1일에 들어왔는데, 우리 3월 1일은 경력 재산정을 맞나요? 틀린가요? 맞아요. 3월 1일도 경력 재산정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3월 1일에 들어오자마자 근속수당 받고요. 경력 재산정일도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3월의 짝꿍은 누구냐? 9월. 그래서 3월 또는 9월 둘 중에 한때만 경력이 다시 산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노트에 차근차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에는 2년차 근속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이 돼서야 비로소 이 사람을 근속수당 올려줄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데 2022년 9월에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의 경력을 갖게 되나요?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2022년 9월에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에 근속수당을 갖게 될까? 네, 생각해 보셨어요? 자, 보세요. 2022년 9월에요. 이 사람 보세요. 3월 1일에 들어왔죠.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6개월 더 현재 경력이 쌓입니다. 그죠? 그럼 원래 갖고 있던 경력이 2년 8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2년 8개월에 6개월 더하면 여러분 몇 년 되죠? 2년 8개월 더하기 6개월. 2년 8개월 더하기 6개월. 3년 4월인가요? 3년 2월인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막 생각하려니 막 힘들죠? 곧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막 당도 딸리고. 네, 이해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3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22년 9월은 돼서야 비로소 3년이 넘었으니까 3년에 대한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도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렇게 사례를 천천히 깊게 하냐? 근속수당이 어렵고요. 근데 이게 참 사례로 차근차근 이해하다 보면 이게 한 번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 근데 그 한 번 이해까지가 오래 걸려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단시간 근무자입니다. 전임 경력이 단시간 근무자예요. 자, 여러분, 여기 뭐지? 제가 아마 오늘 오전에 검토를 하다가 뭐가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제가 찾으시는 분 있으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해볼게요. 초등보육 전담사분이요. 이제 휴직을 해서 대체 근로자를 뽑았는데 2024년 4월 1일, 그러니까 올해 4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주 30시간을 근무하기로 했어요. 근데 채용 당시에 전임 경력을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로 일했던 1년 6개월짜리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짜리 경력을 갖고 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여러분, 아까 직종에 관계없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분 지금 초등보육 전담사 대체로 왔지만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로 일했던 경력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전임 경력을 만약에 시간을 단시간에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요걸 비례해서 인정해 주라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 전에도 30시간, 지금도 30시간이니까 그냥 다 인정해줘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전임 경력은 현재 몇 시간을 근무했든 관계없어요. 그냥 전임 경력이 주 40시간이 안 되면 일단 비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우니까 답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경력이 1년 6개월이잖아요? 근데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비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월로 바꿔보면 18개월입니다. 그래서 18개월 곱하기 30시간 나누기 40시간입니다. 기준은 40시간이에요. 그래서 40시간으로 나눠서 30시간으로 비례를 하면은 13.5개월이 나와요. 13.5개월. 그러니까 12개월하고 13개월하고 5월 0.5월이 나오는데 우리 0.5 소수점은 어떻게 하나요? 1개월 계산할 때요.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 있으면 1개월은 30일로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0.5 곱하기 30일 하면은 15일입니다. 15일. 그러면 13개월 15일이 나올 거예요. 이거 다시 연으로 바꾸면 12개월이 1년이니까 1년 1월 15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1단위는 뺀다. 전임 경력 1단위는 절사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1년 1개월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죠. 지금 굉장히 지치신 거 느껴지는데요. 저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최대한 잘 마무리해서 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1년 1개월이고요. 그러면 이제 근속수당 지급액은 이 사람 이제 4월부터 왔으니까 단시간 근로자라서 비례 지급합니다. 그래서 1년에 대한 경력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비례 지급하는 거예요. 이건 단시간 근로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비례 지급한다는 거. 자, 그럼 4월에 오자마자 1년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경력 재산정월 몇 월이 될까요? 경력 재산정월 몇 월이 될까요? 네, 이거 앞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7월입니다. 이제는 좀, 확실히 아시겠죠? 경력 재산정월은. 그래서 7월이니까 경력 재산정은 1월이나 7월이나 둘 중에 한 때만 되고요. 자, 그러면
2년차 근속수당 언제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2년차 근속수당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만 2년이 넘어가야겠죠? 그 1월 또는 7월이에요. 2025년 1월 달에 이 사람 만 2년 되나요? 안 되죠. 2025년 7월에 만 2년 되나요? 됩니다. 그래서 2025년 7월부터 2년차 받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어? 이러신 분들 잘 읽으신 게 맞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계약 기간이요.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퇴사할 때까지는 2년차 근속수당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1년차 근속수당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하나 또 볼게요. 자, 요번에 휴직복직이 있는 공무직원입니다. 아까 이제 휴직, 복직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경력에 인정되는 휴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1년차 육아휴직 이런 거. 어떤 행정실무사분이 왔는데 최초 채용일이 2020년 3월 1일이에요. 전임 경력은 6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 보죠. 이분 만 1년이 돼서 근속수당 받을 수 있는 거는 언제부터일까요? 몇 년, 몇 월, 며칠일까요? 전임 경력이 6개월이니까 현재 6개월을 더 근무해야만 1년차 근속수당 받을 수 있겠죠? 네, 2020년 3월 1일에 왔으니까 1년이 딱 채워져서 받기 시작하는 건요. 2020년 9월입니다. 3, 4, 5, 6, 7, 8. 총 6개월을 더 근무해야 되니까.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근속수당은 받을 수 있고, 자, 우리 1, 3, 7, 9 중에 근속 재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9월 1일부터 받았으니까 9월 1일에 재산정 제일 가깝죠. 그래서 9월 1일에 되니까 9월 1일 또는 3월 1일에만 경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문제는 육아휴직을 했어요. 육아휴직을 언제 했냐면 23년 3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 복직을 7월 1일에 해요. 자, 여러분, 요거 뒷페이지에 가서 자세히 볼 건데 우선 요걸 생각해 보죠. 우리 육아휴직 1년 4개월 했어요. 다 경력으로 인정해 주나요? 1년 4개월 육아휴직한 거 경력 다 인정해 주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최초 1년까지만 인정해 주고요. 뒤에 4개월은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요거 하나 일단 생각하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요게 여러분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020년 9월 1일에 1년차 받았고 21년 9월 1일에 2년차 받았어요. 22년 9월 1일에 3년차 받았고요. 자, 문제는 23년 만약에 정상적으로 갔으면 23년 9월 1일에요. 이 사람은요, 원래는 근속수당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근속수당 맨 처음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재직 중인 사람만 근속수당이 나갑니다. 이 사람 휴직 중이잖아요, 지금. 육아휴직 중이어서 근속수당이 당장 나가진 않아요. 나가진 않지만 우리가 작년에 규정이 바뀌어서 경력 재산정은 해줘요. 경력을 올려주기만 하지 실제로 근속수당은 안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재산정은 해주는데 아무튼 이 상태로 일단 4년이 됐어요. 4년이 됐고 7월 1일에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그러면 4년차 근속수당을 받는 겁니다. 네, 4년차 근속수당 받고요. 9월 1일이 됐어요. 이 사람은 지금 3월 아니면 9월에 경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3월 아닌 9월에 올라가는 건데, 자, 지금 2024년 9월 1일에 만 4년, 만 5년이 채 안 돼요. 왜냐하면 4개월을 미인정 휴직을 해가지고 만 5년이 채 안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약간 없어서 점심 먹고 한번 시간 되실 때 이거 한번 몇 년 몇 월인지 따져보세요. 그래가지고 요때는 4년차 주고 그 다음에 25년 3월 다음 바뀔 수 있는 3월 달에 가서 이제 5년차 근속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참고로 요거 근속수당 뭐 연도별 지급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등 스포츠 강사가 지금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이 근속수당이 신설됐어요. 근데 초등 스포츠 강사는 저희 일반적으로 아는 공무직이랑 근속수당이 좀 다르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그냥 요거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그 사업 계획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